사실 요즘 같은 때 집안에 조용히 있기는 좀 힘들죠. 정말 날이 좋아서요. 하지만 또 이렇게 나가면서도 이렇게 좋은 책 한 권 들고, 근처에 또 좋은 곳에서 또 책 나들이 가보시는 거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자, 그날 또 색다르게 책을 즐겨보시길 바라면서요. 또 월요일 책갈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정한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책 함께 소개해드릴까요? 자, 오늘은 일의 미래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의 미래. 역시 좀 예. 직업과 관련된 책이로군요. 네, 맞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 우리나라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는 책입니다. 지금 한국의 일자리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죠. 저성장, 인구 마이너스, 기술 빅뱅, 로봇화와 인공지능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한국의 일자리 구조 자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가장 많은 수의 로봇을 인간의 노동력으로 대체하고 있고요. 앞으로 기계로 인한 인건비 감소가 가장 클 국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문제가 개인의 역량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준비하지 안 되는 사항이 된 것이죠. 당장 5년 뒤 우리는 어디에서 일하고 있을 것인지 이미 경제 구조 차원에서 한국형 일자리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책이 되겠습니다. 네. 자, 또 일자리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뭐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각각의 것들, 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저성장에 들어서면 일은 어떻게 변하나. 두 번째, 인구 마이너스, 이미 정해진 미래. 세 번째, 기술 빅뱅 산업 재편이 시작됐다. 그리고 네 번째, 로봇화와 인공지능의 시대. 왜 한국의 일자리가 가장 취약한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뭐 대선 그 후보들의 공약도 정말 일자리 만들기가 가장 중요한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또 사회적 변화 또 시대의 흐름에 관한 어떤 또 공약이 실제로 이제 좀 제대로 적용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사회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다. 일이 좀 어떻게 변한다는 겁니까? 자, 저성장 시대에서는 패스트 팔로워, 우리가 이제 선진국을 쫓아가는 그런 전략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제 방법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기존의 대량 생산과 유통 판매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생산과 판매를 통한 성장이 불가능한 이유는 자동화 때문이죠. 따라서 기존의 산업에선 더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러한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수출과 내수가 동반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수출도 내수도 동반 하락한다 하면 뭐 경제는 심각한 뭐 침체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여기에 또 인구 감소 예. 문제 이게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해진 미래는 좀 어떤 일들을 또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73년에 태어난 신생아의 숫자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자식이 태어날 2000년도에 태어난 신생아의 숫자는 40만 명이었죠. 이 현재 15년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거네요. 절반도 안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부모가 될 쯤 2030년쯤에는 그거의 반이 20만 명이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담한 인구 마이너스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인구의 감소가 단순한 인구의 감소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말이죠. 소비자가 사라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가 사라지면 아무리 혁신적인 기업도 좋은 제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규모가 축소가 돼서 이윤을 발생할 수 없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국가적인 재정 절벽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닥칠 미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거대한 국가라면 뭐 인구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대량으로 또 이민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그렇지가 쉽지가 않고요. 예. 기술 빅뱅 산업 재편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 기술 빅뱅 산업 재편은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산업 구조 전체가 흔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석유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바뀌잖아요. 네. 그럼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모터를 만드는 회사로 바뀌게 될 거고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로 바뀌게 될 겁니다. 석유를 넣던 주유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전기 충전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 외에도 기타 부품을 만들던 수많은 회사들은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모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보다 엔진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이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 나머지 10배 많은 기업이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할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모든 산업 자체가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과 일은 다른 형태의 변화를 강요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또 로봇화와 인공지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또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또 그중 가장 취약하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현재 세계에서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기계화를 제약하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율주행차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무인 자동차입니다. 근데 왜 자율주행차라고 하냐면은 무인 자동차라고 하면 차가 혼자 돌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기사가 다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량 직업이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자율주행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무인 자동차라는 말 개념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죠. 사람이 타고 있어야 차가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네. 화물 같은 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 화물 또. 그리고 이제 뭘 나르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 사람을 나르기만 할 경우에도 사실 운전수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만 돼요. 그렇죠. 테슬라가 나온 자율주행차도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지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의 경우 자동차가 혼자 다니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하거나 이미 만든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무인화에 대한 법적, 사회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노동법이 상당히 상위법이에요. 상법이라다 민법 위에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노동자를 보호는 해주지만 미래의 노동자는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개념이 없었으니까. 이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중간층 직업이 아예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지 않아도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시대는 이미 갔지만 그나마 직장 자체가 사라지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또 이제 그러한 흐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럼 이 측에서 이야기하는 일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저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두 번째, 개인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세 번째, 한국 사회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결국 개인과 기업과 정부의 좀 협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예.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선 자원이 남아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형태의 기업으로 변신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기업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충분히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역량의 활동 가능성을 충분히 탐험해야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신의 관련 업종을 다양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네. 한마디로 코닥 얘기 예전에 드린 적 있었잖아요. 코닥이 왜 망했어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망했지만 캐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에서 기존 산업이 아니더라도 돈을 낼 수 있는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을 해서 그중에서 역량을 갖다가 뽑을 수 있는 것을 계속 실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미래는 어떤 식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저희 이제 새로운 성장 산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개인은 또 어떤 면에서 이제 봐야 될까요? 자,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이 아닌 직업을 찾아라. 과거에는 한 가지 직장을 평생 다녔지만 기술의 발달은 평생 직장을 더 이상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직무를 월급이 많다고 따라다니다 보면 결국 아무데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린 평생 직업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로지 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능력, 직업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것을 돈으로 바꿨을 때 비로소 생존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평생 직업은 있어도 평생 직장은 없다라는 개념. 그쵸. 이걸 요즘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예.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책 속에서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기업 생태계 전략을 말하는데요. 지금처럼 대기업 위주의 동물원 전략은 반드시 국제 경제에서 필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도 생존하기도 힘든 불평등 사회에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죠. 따라서 조세제도 개혁, 공공이전 소득, 기본소득제와 로봇세 도입, 기본 자본과 공유 자본 도입 등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이에요. 기존의 교육제도는 2차 산업혁명 때 만들어진 교육제도를 우리가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암기 잘하고 계산 잘하는 사람한테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줬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4차 산업시대의 창의력과 다양성이 높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으로 바꿀 때 제대로 된 일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 책을 보면서 많은 고민도 하게 되고요. 또 많은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네. 좀 어떤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소개한 책을 쭉 정리한 느낌. 그게 잘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여태까지 소개한 4차 산업책과 정해진 미래 이야기를 잘 섞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 하면은
정리만 해놨어요. 네. 이것을 자신만의 철학으로 완성해서 쭉 늘리질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사실관계 이제 정리는 잘 돼 있는데 네. 좀 대안 제시에는 좀 약하죠. 약했다. 그러니까 예. 자신만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쭉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리된 내용을 얘기해 준 정도? 그 정도만 해도 뭐 네. 고민은 또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또 근 5년 후의 미래를 예측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정확한 분석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정환 작가였습니다.